김 부장 현장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토목 현장에서의 본인 경험이나 방법이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현장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문자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입니다. 포장공사의 경계석 레벨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집시입니다. 도로의 경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의 경사는 횡단 경사와 종단 경사로 구분한다. 횡단 경사 중 노면 배수의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장은 1.5에서 2%, 그 외 노면 간이 포장의 경우는 2에서 4%, 비포장 도로는 3.3%에서 6%로 하며 보도 및 자전거 도로 횡단의 경사는 2% 이하 표준으로 한다. 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는 종단 경사는 차도의 종단 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의 설계 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자물 및 경계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 비율의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는 규정입니다. 최대 종단 경사를 %로 나타날 때는 보통 주간성 도로와 보조도로는 거의 다 여기죠. 여기서 보통 한 50에서 60km 정도 되죠. 50km, 60km에서 한 5% 정도, 평균 5% 정도의 종단 경사를 최대 종단 경사로 보고 있습니다. 횡단 경사, 차로의 횡단 경사는 배수를 위하여 포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로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5 이상 2.0% 이하죠.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횡단 경수는 2% 이하로 하고 길업계의 횡단 경사 및 차로의 횡단 경사 차이는 8% 이하로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면 배수란 노면수를 노면 밖으로 유출 또는 인접지에서 유입되는 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단 배수는 1.5에서 6%, 종단 배수는 0.5에서 6%로 한다. 일반적인 택지 현장에서는 횡단 배수는 2%, 종단 배수는 0.5% 이상으로 합니다. 경험상 눈에 표가 나지 않는 경사는 1% 이하가 됩니다. 1% 이하가 되면은 눈으로 표가 안 납니다. 그 경사가. 그 다음에 시공이 어려워 물고미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는 0.3% 이하서부터 시작합니다. 0.3% 이하가 되면은 물고미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갖고 시공이 어렵습니다. 물이 안 고이는 것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최저 경사는 0.1%인데 이거는 물이 넘쳐서 같이 물이 항상 흐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물이 항상 흐르는 모양 형태가 됩니다. 흐르긴 흘러도. A령 축구 및 보차도 경계석의 상세도를 보면은 대로와 중로 소류의 경계석이 틀립니다. 보차도 경계 대로 계통이 200에 250, 가로 200, 높이 250, 길이 1m인 화강석을 씁니다. 역시 중로 같은 경우는 가로 180, 세로 200, 보차도 경계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오전을 묻히게 되어 있고, 오전 묻히게 되고, 여기서는 이 도면에서 특별하게 6%를 씁니다. 보통 4%를 하는데, 이 현장에서는 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00, 뒤에 170이 됩니다. 이게 다른 도면에서는 앞에 이게 200을 요구해서 앞에 220이나 4% 하면은 220, 이렇게 해서 앞에 220, 뒤에 180을 요구하는 그런 도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의 앞에 면이 있는데 이 라운드를 R10, 10mm 정도 되는 경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로 3류의 단면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심선이 엘리베이션
10원선이라고 봤을 때 좌측 도로로 이렇게 길이가 7.5m, L형 축구를 뺀 길이가 7.5m, 우측으로 4.8m인 도로 단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6%의 그 L형 축구 경사석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 그 아스팔트 포장은 2%, L형 축구는 6% 해서 그 밑으로 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부분이 10.074가 되고 이 부분이 경제액 상단은 10.074가 되고 이쪽은 7.5m를 그 계산을 하면은 그 좌측 그 경계석 상단은 10.02가 되고 그 다음에 2% 구배를 줬을 때 그 이쪽으로 2% 구배, 이쪽으로 2% 구배 쳐서 자전거 도로와 보도, 식수대 이런 그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로 3류 평면도를 보면은 이 모양입니다. 도로 경계석이 중간에 이렇게 있고 2% 경계석, 2% 경계석, 그 다음에 식수대가 있고 경계석이 있고 보차도 경계석이 있고 L형 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센터 저기 도로 중심선이 여기 있고 도로 중심선에 따라서 이제 그 차선을 이렇게 꺾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 형태입니다. 경계석 레벨을 계산한 예를 보면은 대로에서 아까 7.5m 아스팔트 포장 폭에서 이거는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꼭 붙여야 됩니다. 방향이 마이너스고 2%인 그 구배를 갖고요. 그 다음에 0.5 이거는 L형 축구죠. L형 축구가 마이너스 6% 방향이죠. 방향이 마이너스 6%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방향으로 그 0. 이거는 경계석에 튀어나온 높이가 되죠. 200에 250일 때 그 200이 튀어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계산했을 때 7.5 곱하기 마이너스 0.02 플러스 0.5 곱하기 마이너스 0.06에 플러스 2를 하면은 그 0.02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 레벨이 10.0일 때 경계석 상단 레벨이 10.2가 된다. 계산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전 중앙 레벨에서 이전을 올린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중로 3루, 중로일 때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그 도로 중심선에 10.0으로 이제 봤을 때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 3.25m 차도 그 폭에 50전 L형 축구 그 다음에 보차도 경계석 놓고 그 다음에 저 보도로 2.25 폭 있고 이제 그 마지막 그 도로 경계석을 놓습니다. 그때 계산했을 때 10.0일 때 2%로 해서 3.25% 곱하고 6% 했을 때 그 50전 하면 5, 6, 33전입니다. 3전을 더 내려서 여기선 15전이 올라가게 되겠죠. 180에 200짜리 쓰니까 그때 했을 때 경계석 상단 내부는 10.05라는 소리입니다. 중로에서의 평면도 모양입니다. 평면도는 도로 센터를 주고 3.25의 차도를 주고 그 다음에 L형 축구, 그 다음에 그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 놓고 그 다음에 보도 놓고 그 다음 도로 경계석 놓는 이런 형태의 도로 모양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중로와 소로의 그 계산 예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3.25m 그 아스팔트 포장 폭에다가 마이너스 0.2% 플러스 0.5m L형 축구죠. L형 축구에 마이너스 6% 이게 이제 다른 데 같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6% 마이너스 6%를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0.15는 200에 180에 200, 180에 200에 그 경계석을 사용했을 때 노출 높이입니다. 이걸 계산했을 때 0.055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중앙 레벨이 만약에 10.0이었을 때 경계석 상단 옆에 바로 레벨은 10.05라는 뜻입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의 배수 계획을 짤 때 감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심선에서 도로폭만큼의 그 레벨 계획을 이렇게 쭉 일단 다 적습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레벨 계획을 다 적고 그 다음에 도로 배수 계획을 생각합니다. 도로 배수가 이렇게 물이 여기가 높고 이쪽이 낮습니다. 이쪽이
놨고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 물이 흘러갔을 때 최종 방향이 여기서는 올라오는 방향이고 여기서 내려오는 방향에 그 곡선 이런 웅덩이 같은 보이게 물이 몰리는 곳, 이게 이쪽 빗물바지입니다. 이쪽 빗물바지를 보고 그 계산을 하고, 만약에 물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생각을 합니다. 물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이 빗물바지를 이쪽에 모이는 방법으로 해서 이 레벨 계획부를 다 계산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평구배를 이쪽이 이렇게 두고 반대쪽 이렇게 줬을 때는 이쪽에서 물이 모이게 됩니다. 이쪽에서 물이 모이게 되면 여기다 빗물바지를 설치하고, 이 빗물바지를 도면에 없으면은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추가로 설치한 걸 중간에 이제 우수관으로 연결하고 추가로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안 하고 여기서 평구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도로 물이 전부 다 이렇게 흘러 넘쳐서 반대쪽 기뢰가지로 모이지 않도록 그 도로 경사를 이렇게 두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도로 경사를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좀 그렇고, 이쪽에 이제 그 중앙선을 전넘어서 이쪽 가는 것도 이쪽에서 바로 넘어가서 이 물이 일로 흘러가거나 일로 흘러가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이 경사가 지금 없습니다. 이게 도로 계획이 처음 잘못됐는데, 경사가 최소한 0.5% 뭐 그런 정도도 돼야지 물이 흘러가는데 거의 수평입니다. 이 물이 항상 고이게 돼 있죠. 지금 현상도 그렇습니다. 원래 토공에서 이제 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토공에서 검사해야 되는데, 포장회사에서 이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그 레벨 계획구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쪽에 건물에서 세우는 것도 있고, 이 도면을 보고 이쪽에서 세우는 것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이제 없다 보니까 물이 고이는 거죠. 0.3% 이하가 되면은 아무리 시공을 잘하려고 해도 이게 움푹움푹 파이는 그런 흙 손질을 하다 보면 파이는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전, 2전 상태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다 보면 조금씩 파지게 되고 조금 낮은 부분이 있고 그냥 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거는 처음에 시공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제일 나중에 포장할 때쯤 검토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쪽에 내려오는 물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빠지는 걸로, 아니면 일로 빠지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물이 이제 물길이 이걸 다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노면수가 고이는 곳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배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라든지 물이 고이되면 이런 데서 검토를 해갖고 배수 시설을 집수정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수정 설치를 빼먹었죠. 나중에 다른 데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안으로 곡선 부분 도로에 평구배를 두어서 물을 흐르게 합니다. 물 전체를, 원래는 보통 보면 여기서 내려오고 이쪽 도로에 평구배를 이쪽에 놨고 해서 이렇게 돼서 물이 못 넘어가는 게 정상이고 이쪽에서 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곡선이고 하니까 도로에서는 이제 평구배를 이렇게 한쪽 평구배를 둬도 되지만은, 택지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택지선 계속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쭉 다는 게 평구배를 이쪽에 많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긴 특별하게 여기서 물이 바로 흘러서 일로 넘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입니다. 여기서 도로는 일로 내려가는 구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마주치는 도로가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그런 구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길은 일로 가고, 여기서 도로는 일로 가고, 물길은 이제 이쪽이 낮게 되니까 여기서 거꾸로 일로 가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다 일일이 이쪽에 곡선 부위에 레벨을 계산을 해서 넣습니다. 이쪽에 경사도가 틀립니다. 이쪽은 천천히 내려오게 됐죠. 천천히 구배가 뭐 1전, 2전, 이 점 하나에 2m, 3m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뭐 몇 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뭐 그런 게 해서 경사도가 이쪽 곡선과 이쪽 곡선의 경사도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도로 중앙부의 진행 방향과 척구 쪽의 배수 방향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길이 꺾이는 곳, 배수가 안 되는 곳이 있을 때입니다. 도로 계획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고요. 이 방향으로 가고 그 물도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도로는 이렇게 되지만은 이 부분에 여기는 그 빈 공간입니다. 이건 차선 도색으로 그냥 차선 도색으로 하게만 되어 있는데 경계석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 갖고 이 부분이 이제 편구배를 주게 되면 이쪽에서 센터를 주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쪽에 물이 모이게 되는데 배수 계획이 없습니다. 배수 계획이 없고 연장은 또 배수 계획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추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하고 있는 대로 그 포장을 그냥 맞추는 겁니다. 포장으로 그냥 맞추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맞추게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경계석을 들게 됩니다. 들어 올려갖고 이쪽에 물이 내려오는 물이 이쪽으로 가게 만들고 이쪽으로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존 도로와 교차되는 겁니다. 이쪽은 기존 도로고 국도 기존 도로고 이쪽에서는 이제 더 단지 도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단지가 도로가 연결되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쪽 부분에 물이 내려가는 부분하고 이쪽 부분에 물이 내려가는 데하고 이걸 검토를 해서 이 단지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걸 맞추지 못하고 이 도로 전체에 대해서 수비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 부분이 꺼지는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부분이 물이 고이는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거의 다 이런 거의 다 이런 형태인데 여기는 유독 심하게 돼 있어서 이쪽에 지금 빗물바지 있고 빗물바지가 있는데 빗물바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 물이 빠지도록 물이 원체 많은데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경사가 급한 지역인데 이제 좀 쉽게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빗물바지에 추가를 하고 다른 방법을 하고 이거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맞추면은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안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이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 여기서 이제 큰 비가 오면은 텔레비에 나오죠. 잠겼다고 한 번씩. 회전 교차로가 있는 교차로입니다. 회전 중간에 회전 교차로가 있고 도로 레벨은 도로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여기 놓고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물은 다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중앙에 이거는 높기 때문에 높고 그 다음에 넘기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교통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쪽에 오는 방향하고 여기서 내려오다 보면은 또 제일 낮은 부분이 이쯤이 되죠. 여기서 또 빗물바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가고 물이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이쪽 빗물바지 어디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이 절대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이쪽 빗물바지나 이쪽 반물바지로 빠지게 되어 있고 이 물은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이쪽 빗물바지나 이쪽 반물바지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방향의 경상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교통섬의 레벨은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냥 도로 따라서 이렇게 맞춰갖고 이렇게 맞춰진 겁니다. 수평으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수평으로 놔두면은 여기 만약에 낮은 경우는 여기는 아주 높기 때문에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모양에 맞게 그렇게 쭉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고온식 교차로의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고온식 교차로에서는 근데 이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쭉 그 교차로 부분은 다시 올라온 부분 연속되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낮은 부분으로 이렇게 그 차가 덜컹거리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이쪽 한쪽은 좁은 길에서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고 이 하늘색 이쪽 선은 경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로 그 교차석을 보도 경계석을 넣게 못 치기 때문에 경계석을 앞쪽으로 냅니다. 앞쪽으로 내고 이쪽은 이 선에서 안쪽으로 넣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에 이게 앞선이 되고 이거는 교차로 앞선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경계석을 놓게 됩니다. 도면대로 경계석을 같이 놓게 됩니다. 여기는 이 선이 경계석 앞선이고 여기는 경계석 뒷선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만약에 이쪽 레벨과 이쪽 레벨이 같을 경우에는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들어갖고 물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물이 보이지 않도록 잡아주면 됩니다. 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내려오고 그 물이 이렇게 몰려서 이쪽으로 지금 초기 우수 시설 이쪽으로 물이 빠지는 겁니다. 일단 중간에 가서 이쪽으로 쭉 가서 어떻게 도로 끝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초기 우수 시설로 모이게 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에서 이렇게 물이 갈 때 수평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 빗물바지 있는 위치에다가 제일 낮은 저점을 만들어 갖고 이 빗물바지를 만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빗물바지 있는 지점을 저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되면은 이 부분을 낮게 만들어서 이 빗물바지에 물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빗물바지가 이쪽 어디에 있는 맨홀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빗물바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디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빗물바지로 빠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빠지게 되는 빗물바지 규격을 좀 크게 만들고, 빗물바지 규격을 크게 만들고, 또 배수관도 크게 하는 조정이, 배수관 조정이 필요하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하고 돼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하게 되니까, 이런 걸 뜯어서 다시 해라 말을 못 하니까, 최대한 쪽으로 물이 몰리게, 한쪽으로 몰리게, 여러 군데 이제 몰리게 해서 유도를 해서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